자세히 보세요. 우리 여기 이쪽에는 동서남북이 다 있죠. 물론 저 적도권에는 한여름만 계속되고 한겨울만 계속되는 부분도 있겠죠. 남극, 북극도 그렇고. 적도에는 늘 여름만 계속될 수도 있죠. 그러나 미세하게 봄, 여름, 가을은 있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동양권, 중국, 한국, 일본이죠. 북이 30도, 38도, 50도 이 사이에는 전부 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만들고 거기에 계절을 가미했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기에도 배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늘은 원으로 표현을 하고 지상은 사각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목, 화, 토, 금, 수를 배정을 하고 천문에 비유해서 그 다음에 지상에는 2개씩 더해서 12개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나 사이에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환절기라고 한다. 한번 봅니다. 목은 동쪽을 가리키자.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설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동쪽은 목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목을 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양이 떠오르니까 시작을 하죠. 그리고 태양이 쭉쭉쭉쭉 뻗어 나오죠. 그것이 마치 나무가 쭉쭉 뻗는 것과 같다. 싹이 터서 쭉쭉 뻗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서 점심까지 태양이 중천에 떠서 뜨거울 때까지 그 과정을 동쪽이라고 하고 그것을 봄, 여름, 가을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봄이라고 하자. 그래서 봄을 갑목, 갑인, 을묘 이렇게 양음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했다. 자, 그래서 나무는 목은 갑인으로 표현을 하고 양은 갑인, 을묘, 음의 목으로 표현을 하고 이것을 동쪽이라고 하고 그것을 봄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칭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자, 해가 떴어요. 해가 중중중 떠가지고 해가 중중중 뜨나 하여튼 간에 쭉 떠서 지상에 자 하늘에 이제 쭉 가서 우리 그 한 시간이죠. 예를 들자면은 11시, 12시, 1시에 뜨면 해가 쨍쨍거리고 뜨죠. 그거를 기호로 또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사시, 오시 그러죠. 자축, 인묘. 인묘는 아침 새벽에서 아침 낮을까지를 인묘라고 합니다. 아, 이것도 참 적으면 좋겠네요. 아침, 그죠? 점심, 그죠? 이런 식으로 오후, 그 다음에 저녁, 밤 이런 식으로 이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해를 하시고 일단 같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봄이라고 하고 여름은 병오와 양은 병오, 음간의 불은 정사로 기호로 표현을 했고 자, 한낮에 뜨겁죠. 또 동쪽, 남쪽으로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남쪽은 뜨겁다. 그래서 불로 표현을 하고 양음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남쪽은 뜨겁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자. 또 사시, 오시에는 한낮이죠. 해가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침, 새벽, 아침, 점심, 오후, 그 다음에 이거는 저녁, 그죠? 이거는 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남쪽과 여름이라고 표현을 했다. 토는 무토, 기토를 배정을 했고, 하늘에는, 땅에는 4개, 동서남북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4개를 배정해서 12지지를 만들었는데, 자, 양음을 이렇게 가운데를 두고 이쪽은 양의 영역,
이쪽은 음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는 중앙을 뜻한다. 자,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도 양, 땅에 있는 것은 그죠? 천간은 양, 지지는 반을 갈라서 여기는 중앙이고 목화는 양, 금수는 그러죠. 제가 옛날에 주역을 읽다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옛날에 그때 20대 후반에 주역을 읽다가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철학에 또 좀 심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불교 쪽도 많은 책들을 봤지만 불교보다 일반 철학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도 많이 봤죠. 에머슨 수상론, 뭐 베이컨 수상론, 뭐 몽테뉴 수상론, 기타 등등을 쫙 독파를 해 들어가다가 어느 날 동양학에 또 이제 이 주역을 보면서 심취를 해서 불교학을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또 보다가 그래서 주역을 어느 날 접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원을 할 때 그래서 주역의 책을 딱 꺼내서 소파에 앉아서 펼쳤는데 거기에 이렇게 양과 음에 대해서 최초로 설명을 천명의 첫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화와 금수 가운데 두고 목화는 양의 영역, 이거 금수는 음의 영역을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선과 악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치가 어떤가? 자, 제가 철학을 파고 들어갔는데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빙빙 돌듯이 끝이 없었어요.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해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잘해야 한다. 이해를 한다는 것을 잘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는 것을 또 잘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끝이 없이 돌아가는 부분을 보았어요. 즉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랬는데 주역을 펼치니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으로 설명을 간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면서 목화의 영역은 거기에 선과 악의 기준을 알고 싶었는데 목화는 양, 금수는 이것은 남자, 이것은 여자, 이것은 하늘, 이것은 땅. 다시 한번 중요한 게 얘기가 나왔어요. 목화는 선, 금수는 악. 그런 얘기겠죠. 양과 음으로 가른다면 이건 가설입니다. 기준을 그렇게 뒀겠죠.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혼란했는데 불교에서도 허공에 경계가 있느냐? 선과 악이 우주에 보세요. 경계가 없듯이 이 공간에도 경계가 없죠. 원래는 경계가 없는데 지상에 배열했을 때는 음양의 이치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주 공간에는 하늘과 땅이 없죠. 그러나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음과 양이 뚜렷하더라. 그래서 가운데를 두고 목화는 양, 금수는 이렇게 분류를 뚜렷하게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아하, 선과 악의 존재는 인간 세상, 즉 지상에 존재하는 거기에만 해당이 되고, 그죠? 진짜 이치에는 없겠죠. 우주의 이치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지상에 사는 존재만 거기에만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양과 목화는 양, 금수는 바꿔 말하면 목화는 선, 금수는 악의 영역에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분리를 명쾌하게 해놨다는 것에 충격을 상당히 받았죠. 그래서 거기에 깨달음이 팍 떴어요.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탁 트이는 순간에 고개를 딱 들어서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목화는 양의 영역, 금수는 음의 영역. 그래서 거기에서 성선설과 성악설이 나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목화를 양으로 본다면 성선설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겠죠. 금수는 성악설에서 출발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서로 출발해서 가운데서 만난 상태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악의 연력이 뭐 나쁜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성악설에서 출발했지만 인간이라는 기준을 두고 선서에서 출발한 사람, 성악설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뒤섞여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중간이죠. 중화되어서 중간에서 살기 때문에 누가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여기도 선에서 출발했지만 악의 영역에 반쯤 물들어가 있고, 여기는 성악설에서 출발했지만 선이 반쯤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사람의 몸은 닦아서 선, 악이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목화, 토, 금수. 자, 그 다음에 금은 금의 성질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참, 토의 성질은 가운데 중앙을 뜻하고 중앙은 환절기를 뜻합니다. 무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즉 목화, 토금수로 결정이 되었지만 진술춘미는 지상에 배열을 하니 동서남북 사이사이에 들어간다. 인묘, 진, 사오, 미, 그죠? 신유, 술, 해자, 축, 이렇게 해서 환절기를 뜻한다. 중앙을 뜻하고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두 가지의 기운이 섞여서 넘어가는 과정, 즉 환절기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은 우리가 쇠라고도 하고 금이니까 단단한 바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양간의 쇠는 경신으로 기호로 표현하고 플러스 신유는 음간의 쇠라고 하자. 제가 바위도 있지만 쇠라고 일단 간단하고 알기 쉽게 표현을 합니다. 기호로 신유. 자, 그래서 이건 차가운 기운이 돌아왔다. 그래서 방향으로는 서쪽이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그죠? 한낮으로 갔다가 해가 지는 방향이 서쪽이에요. 이쪽은 밤이겠죠. 그래서 동서, 해가 떴다가 지는 방향, 이걸 서쪽이라고 하자.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지죠. 계절도 그래요. 봄, 여름으로 갔다가 가을로 들어가면 추워지죠. 그래서 가을이라고 표현을 하자. 서쪽이고 가을로 표현을 하자. 봄, 여름, 가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서쪽, 동서남북도 있죠. 동과 해가 뜨고 지는 기준을 만들었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도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을 해서 서쪽이 가을, 이제 밤이 해가 떨어지니까 서늘하죠. 가을도 서늘하죠. 그래서 차가운 기운을 띠는 것을 금이라고 표현을 하자. 이렇게 해서 표시 기호 글자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배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임자가 있는데, 임자 개해가 있는데 이것을 물의 영역이라고 하자. 그리고 임자를 양의 물이라고 기호로 표현하고 개해는 음의 물이라고 표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정을 내나 똑같이 말이 이상하네요. 자, 임자, 개해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물이죠. 물은 차가워요. 물처럼 차가운 속성이 없죠. 한여름에도 물에 손을 대면 차가워요. 시렵죠, 손이. 그래서 이것을 북쪽이라고 하자. 북쪽이 춥죠. 북풍 한설 몰아칠 때, 그런 노래도 있죠. 북풍.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동남, 서, 북이 나온 겁니다. 동남은 그래도 따뜻한 기운 쪽에 들어가고, 서북은 이제 서늘하고 추운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양과 음으로 이렇게 갈랐다. 한밤중에도 춥겠죠.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그럼 적당히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대낮에는 환하고, 여기 오후죠, 그죠? 오후에 해가 질 때, 이때는 조금 낮고, 그러니까 해가 떨어질 때 되면은 좀, 이제 쓸쓸해지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해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추운, 겨울, 물처럼 차가운 기운. 한밤중에 추운 겨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밤중이고요.